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쇼. 2020년 가장 많이 한말하면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식을 기원하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홍석천 씨가 최근에 힘든 결정을 내리셨잖아요. 슬픕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한 2년 전쯤 겨울에 사실 약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갑자기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몰랐어. 연말에 정말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어느 날은 쓰러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좀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이번에 또 코로나19가 워낙 또 너무 큰 문제가 돼서 이때쯤 저도 한번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어려운 결정을 했죠.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공식적으로. 왜냐면은 커밍아웃 올해가 20주년의 해거든요. 맞아. 그때 근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한 달에 정확히 마이너스 3,500만 원씩 나더라고요. 한 달에 정확히 마이너스 3,500만 원씩 나더라고요. 커밍아웃 한 직후에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이태원만이 나를 품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태원을 품어줄 시기인데 이 시기에 내가 이태원을 놓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고 얘기했던 게 참 기억에 남아요. 뭐 이태원 하면 홍석천 하면 이태원 할 정도로 뭐 거의 상징 같은 존재였기 그럼요. 때문에 이번에 가게 정리하신 게 너무 이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인지 다른 상인분들께서 이제 홍석천 씨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해줬어요? 그 영상 함께 보실까요? 아이고, 저게 뭐예요? 진짜 이태원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이제 현수막을 걸어서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홍석천 씨에게 이제 막 감사한다고. 얼마나 아쉬우셨으면. 아이고. 네, 너무 진짜 다들 감동적이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게요. 당신은 영원한 이태원 전설입니다. 전설입니다. 그런 레전드. 예. 아니, 진짜로. 전설. 가게 마지막 영업하고도 안 울었어요.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허그하면서도 안 울고 고생했어 다시 하면 돼 이랬는데 이틀 후에 저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다른 옆에 다른 상인들이 붙여주신 옆에 거죠? 상인분들이 저걸 제 가게에다가 저걸 붙여주신 거예요. 방송 준비하다가 처음 울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 이태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또 좋아지면 그럼요. 언제든지 그리고 워낙 또 매력 있는 동네여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장애를 이겨내고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선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는 바로 사이먼 도미닉. 우리나라 최정상 래퍼 사이먼 D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왼쪽 눈의 망막이 손상돼 시각장애 5급 판정을 받았지만 래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한 결과 현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래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의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 김보성 씨 또한 19살 무렵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 13대 1로 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휘두른 쌍절곤에 왼쪽 눈을 크게 다치며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눈을 보호하기 위해 늘 선글라스를 쓸 수밖에 없다는 김보성 씨. 이들처럼 장애의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루며 대성공한 스타들이 또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지금 풍문쇼에서 공개합니다. 최근 자신이 겪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장애의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기도 하고 응원을 주기도 한 배우는 바로 곽도원 씨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죠. 곽도원 씨는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봉이 무기한 연기된 영화 국제수사 홍보차 최근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중 M채널의 나 혼자 산다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출연을 해서 내가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담담하게 고백을 했죠.
저도 이거 프로그램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화에서 보던 그런 모습은 되게 막 강인하고 맞아요. 막 맞아요. 터프하고 막 이런 모습 보였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한 걸로 막 나오시니까 저 너무 놀랐어요. 친근하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곽도원 씨가 주로 영화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스크린은 워낙 크니까 영화 배우들은 보통 새끼손가락 하나까지도 연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곽도원 씨가 연기를 하면서 어딘가 불편하다는 느낌을 전혀 준 적이 없거든요. 주어지는 역할을 너무 다재다능하게 소화를 했고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신인 때였죠. 범죄와의 전쟁. 아직 곽도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알려지기도 전이었는데 상대가 최민식 씨입니다. 대선배에다가 연기 9단. 이분을 취재하면서 때리는 장면이 있는데 딱 촬영이 끝나고 최민식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오늘 곽도원한테 연기 배우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연기력이 출중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인의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고백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샀습니다. 네. 범죄와의 전쟁 진짜 재밌게 봤는데 맞아요. 그때도 곽도원 배우의 연기를 보고 저 배우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베를린, 강철비, 변호인, 곡성 정말 탄탄한 연기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극복하고 이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곽도원 씨가 이 청각장애를 앓게 된 게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였다고 해요. 곽도원 씨가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았는데, 그 후로 갑자기 왼쪽 귀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곽도원 씨가 당시 워낙 어렸을 때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왼쪽 귀가 자기처럼 안 들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곽도원 씨가 사실 뭐 자신의 장애를 이제 고백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2016년에 열린 대한민국 톱스타상 시상식에서 이날에 그 곡성으로 톱스타상을 받았거든요. 이때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아까 장애우 친구들 나와서 후원금 봤는데 저도 짠했습니다. 저도 장애가 있거든요. 그게 뭐 지금 통역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귀가 안 들려요, 한쪽이. 이날 그 축하 공연으로 이제 그 언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이제 합창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수상소감해서 자신의 장애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곽도원 씨의 이런 솔직한 고백이 정말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 곽도원 씨의 장애 고백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래전에 공개했던 가족사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곽도원 씨는 지난 2013년 K채널에서 방영된 드라마 굿닥터 제작 발표회 당시에 가족사를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드라마 내용이 주인공 주원 씨가 자폐를 딛고 진정한 의사로 거듭 성장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곽도원 씨가 남다른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다라면서 아버지가 한국전쟁으로 다리가 안 좋으셨고 어머니는 지체장애를 앓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배우의 꿈을 이루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곽도원 씨가 무명 시절이 꽤 길었죠. 정말 길었어요. 20년.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극단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곽도원 씨가 알려진 게 근 10년이 안 됐거든요. 2012년에 그 최민식 씨랑 출연했던 범죄와의 전쟁, 드라마 유령 등을 통해서 이 얼굴이 알려지기 전까지는요, 극단에서 사실 굉장히 배고픈 연극 학도의 생활을 했죠. 20년이라는 생활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도 뭐 대학로에서 개그 지망생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5년 하면은 포기할까 생각을 하고 10년이면은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근데 20년이면 진짜 오랜 시간이거든요. 중도에 이제 포기할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쯤 보면은 정말 평생 한 우물만 팠을 것 같은 곽도원 씨잖아요. 근데 이 곽도원 씨도 이 연기를 포기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낯던 순간이 있었던 건데요. 여기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어요. 당시 지방 공연을 하러 갔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전화를 받은 거죠. 근데 곽도원 씨는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일단 이 공연 자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바로 달려가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고 곽도원 씨는 어머니의 그 마지막 가는 길, 그러니까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너무 아파서 연기를 그만뒀다라고 합니다. 네.
뭐 곽도원 씨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연기만 해서 사실 연기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걸 그만두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일용직도 해보고 양말도 팔아보고 심지어 다단계 회사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뮤지컬 할 때 이제 알게 된 형님이 야, 너 극장에서 알바로 조명이나 해볼래? 이 권유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조명 알바를. 그런데 이제 그 극장에서 연기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너무 무대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알려진 대로 연희단 거리패에 입단을 하면서 다시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특히 근데 배우에게 있어서 청력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아픔을 딛고 이 자리에 선 것도 또 20년이란 긴 무명 세월을 묵묵히 견뎌낸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장애가 있거든요. 그게 뭐 지금 통역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귀가 안 들려요, 한쪽이. 얘들아, 꿈꾸면 대한민국에서 꿈꾸니까 포기하지 않고 꿈꾸니까 이루어지더라. 꿈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야, 이렇게 뚱뚱하고 야, 이렇게 생긴 사람도 주인공 해갖고 상 받는다. 열심히 해라, 얘들아. 꿈 포기하지 말고. 사실 청각이 또 가장 중요한 직업은 가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영화계에 곽도원 씨가 있다면 가요계에도 이런 청각장애를 딛고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거듭난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독보적인 보이스의 소유자 정인 씨입니다. 정인 씨요? 정인 씨가요? 저 정인 씨 진짜 팬이거든요. 근데 정인 씨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네. 이 정인 씨 하면 사실 그 보이스 컬러가 너무 독특하시잖아요. 헤어지지 못한 갑자기? 비슷하다. 은근히 비슷한데요?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정말 그 독특한 컬러의 실력파 보컬이신데 2002년 힙합 그룹 리쌍의 객원 보컬로 참여를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리쌍의 리쌍 블루스 또 헤어지지 못하는 계속하는 개그는 반복이죠. 를 비롯해서 드렁큰 타이거, 다이나믹 듀오 등 수많은 뮤지션들의 음반에 또 피처링 그리고 듀엣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요. 솔로 가수로 정말 큰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포스트 한영애다. 혹은 차세대 윤복희다라는 찬사를 계속해서 받고 계신데요. 노래를 워낙에 잘하시니까 청각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이 정인 씨가 청각 장애를 고백했던 건 2010년 M채널 무한도전을 통해서였는데 당시 리쌍 길의 지인으로 나왔어요. 근데 인터뷰에서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 깜짝 놀랐는데 이게 되게 무섭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 게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정인 씨가 7살 때 양쪽 귀가 안 들려서 병원에 갔더니 오른쪽은 고칠 수 있는데 왼쪽은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독특하게도 오른쪽 귀 같은 경우에는 중이염이 있어서 이 치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거는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왼쪽 귀만 들리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정인 씨 노래를 들으면 청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부르잖아요.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피나는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무래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음악이 반만 들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드폰을 써보면 사실 어떤 가수분들은 헤드폰 오른쪽과 왼쪽에서 나오는 음악이나 뭐 여러 가지 악기 구성이 다른 경우도 저는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른쪽 귀로만 이제 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 씨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들리는 것만 가지고 나름의 법칙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안 들리는 음은 본인이 들어서 들리지 않으면 상상에 의존해서 연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말이 쉽지 사실은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사실 들려도 똑같이 하기가 힘든데 안 들리는 음을 상상하는 건 저는 상상도 되지 않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모두 다 극복한 끝에 지금의 정인 씨가 있는 거죠. 대단해요. 진짜 대단하죠. 사실 저도 주변 사람 중에 한쪽 청각이 안 들리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쪽에서 부르면 못 들어요. 고개를 돌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네. 예, 이게 큰 장애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실제로 정인 씨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은 좀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는 그럴수록 더 음악을 해서 거기서 위안을 얻는다고 해요. 사실 2013년 11월에 남편 조정치 씨랑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조정치 씨가 이 정인 씨의 장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같은 음악인으로서 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안타까워했는데 정작 정인 씨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낙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장애를 두고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장애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정인 씨는 전혀 장애를 가진 분 같다는 느낌이 없어요. 네네. 조정치 씨가 정인 씨를 배려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걸을 때면 정인 씨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오른쪽에 걷는다고 합니다. 멋진 남자죠. 네. 정인 씨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 엄청난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배우 중에도 장애를 고백한 스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스타는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안면 인식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네. 주변의 동료나 스태프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끔은 자기의 아들의 얼굴까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심하네요. 자기의 친 아들을 못 알아본다고요? 네네, 양아들 아니고 친아들. 이거 너무 슬픈데요. 이거 진짜인가요? 근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이에요. 이 안면 인식 장애를 고백한 스타는 바로 요정세라 불리는 오정세 씨입니다. 아, 예. 근데 오정색 씨는 요즘 굉장히 핫하지 않나요? 지난해 드라마 이제 동백꽃 필 무렵에서 그 찌질남 노규태 역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다 살렸어, 드라마를.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이제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어떤 역할인지 알아요, 그때? 그 자폐증 앓는. 맞아요. 자폐증 앓고 있는 김수현 씨의 형의 진짜 역할로 나오면서 연기가 거짓말 안 하고 연기가 미쳤다라는 소리 들었어요. 대단합니다. 예. 오정세 씨는 이제 1997년 영화 아버지로 데뷔를 했습니다. 벌써 데뷔 23년 차예요. 그리고 그동안 나온 이제 뭐 작품을 보니까 드라마 아홉수 소년, 조작, 스토브리그에 출연했고 영화는요 조작된 도시, 스윙키즈, 극한 직업 등 이제 수많은 작품에서 뭐 주조연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시스터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사실 오정세 씨는요 출연작마다 그 주인공보다 훨씬 더 돋보이는 존재감 있는 조연으로 불릴 만큼 연기 스펙트럼이 정말 넓거든요. 그런 오정세 씨가 장애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좀 믿기지 않네요. 네.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연기할 때 보면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사실 뭐 못 알아보거나 이럴 때 안면 인식 장애 있어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시고 너무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할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오정세 씨가 그 본인의 안면 장애를 고백했던 게 이제 2014년 5월에 한 예능에서인데 이 오정세 씨가 하루는 촬영을 하는데 이제 대기실에서 어떤 배우가 귀여운 아기 사진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우리 아들이랑 너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동료 배우가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알고 보니까 본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죠. 사실 아들을. 그냥 너무 오정세 씨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게 사실 자기의 일상이 되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안면 인식장애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저희가 농담처럼 가볍게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얼굴을 조금 못 알아보거나 헷갈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병인지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 안면 인식 장애는요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소나 사물에 대한 인식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단순 건망증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 뭐 즉 가족 혹은 진짜 심하면 본인의 얼굴도
못 알아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당연히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요. 이 안면 인식장애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 정도가 앓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오정세 씨는 언제부터 이 안면인식 장애를 앓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언제부터 안면인식 장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오정세 씨가 배우 활동을 하던 초반까지도 일단 스스로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뭐 촬영장에 가면 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스태프들과 계속해서 만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정세 씨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수천 명을 아마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사람 이름이랑 뭐 얼굴을 기억 못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인터뷰를 위해서 뭐 4-5번 만났던 기자라던가 아니면 심지어 5년 동안 함께 했었던 이 스타일리스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걸 느꼈대요. 네. 저는 실제로 이 장면을 봤었던 게 오정세 씨랑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어떤 한 기자분이 명함을 주면서 우리 오늘로 뭐 3번인가 4번을 봤는데 이젠 저 기억해 주실 거죠? 라고 하면서 명함을 준 거예요. 그런데 오정세 씨가 그 명함을 받으면서 너무 미안해하면서 제가 진짜 매체랑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진짜 얼굴을 너무 기억을 못해요. 제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요. 이게 밝히기 전이었어요. 제가 안면인식 장애가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걸 옆에서 보면서 그럼 3번 보고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라는 마음 반, 한편으로는 되게 위트 있으시다. 이걸 그렇게 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에요. 정말 안면인식 장애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농담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요. 다른 때보다 오정세 씨가 연애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렇지 않아요? 아들과 연애를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는 그러니까 그런 기분. 오정세 씨가 그래서 첫사랑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오래 만났던 분이랑 사랑의 힘으로 이겨낸 거죠. 오래 사귀다가 오래 지금 또 살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오정세 씨뿐만이 아니라 연예계에는 안면인식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최근 주말 드라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 얄미운 역할로 출연했던 배우죠. 조미령 씨. 이분도 같은 증상을 앓고 있대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조미령 씨 같은 경우는 2017년 1월에 한 예능에서 이 안면장애를 고백을 했는데요. 이 장애가 얼마나 불편한지 조미령 씨 얘기를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장애가 왜 무섭냐면 나는 상대를 모르는데 상대는 나를 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성에 대해서 오해를 받는 거죠. 오만하다, 버릇없다, 못됐다라는 그렇죠.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굴을 기억을 하려면 적어도 10번 이상을 봐야 좀 각인이 되어야 기억을 겨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상에서 불편한 장애인 거죠. 편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이제 가수 양희은 씨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은 누군지 못 알아본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면 인식장애에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배우 정은표 씨는 같이 이제 부부로 6개월 동안 출연했는데 TV에 나오는 거 보고 누구지라는 생각을 했대요. 상대 배우를. 네네. 그래서 내 상태가 좀 심각하구나 인지를 했다고 그러고 이외에도 뭐 가수 이하늘 씨, 개그맨 박희순 씨, 배우 김희원 씨, 김수미 씨 등이 되게 많으시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뭐 안면인식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양희은 선배님은 그 헤어스타일이 바뀌면 못 알아보시는 게 있어요? 저 지금 처음 알았는데. 머리 기르면 못 알아보고 무조건 알아보시겠네. 한번 공항에서 뒤에서 누가 수철아 어디 가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양희은 선배님이에요. 네 머리는 어디서든 다 보이는구나. 이러더니 그거였구나. 잊어버릴 수 없는 헤어스타일이죠. 예. 어쩐지 저를 먼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머리는 다행입니다. 이 스타일 유지하렵니다. 자, 장애를 딛고 꿈을 이루고 또 지켜나가고 있는 스타분들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예계 활동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를 갖게 된 스타들도 있다고요. 네, 이름을 들으시면 놀라실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슈퍼주니어의 김희철 씨입니다. 김희철 씨의 장애 소식 사실 너무 놀랍죠? 네, 김희철 씨는 지난 2006년 8월 10일 새벽 슈퍼주니어의 멤버 동해 씨의 부친상 조문을 끝낸 뒤에 목포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당시 소속사에서 밝힌 사고 경위에 따르면 조문을 마치고 매니저와 단 둘이 서울로 올라오던 중 충남 당진 IC 인근에서 앞에 대형 차량이 있어 시야 확보를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타이어 이상으로 중앙 분리대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사고를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접하고 크게 놀랐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김희철 씨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알려진 것보다 크게 다친 건가요? 네, 이 사고에 대해서 슈퍼주니어의 리더죠. 이특 씨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만약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던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당시 김희철 씨는요, 대퇴부 골절과 발목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사고 당일 바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한 달간 입원 치료를 하고 2006년 9월 14일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11일 1차 수술 때 골절된 뼈를 고정하기 위해 이 박았던 7개의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아이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그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사고로 인해서 김희철 씨는 장애 판정을 받게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김희철 씨가 당시 사고로 인해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희철 씨는 재활 치료에 힘쓰면서 슈퍼주니어 활동을 꾸준히 계속했는데요. 그러던 2017년 11월부터 다리 건강상의 이유로 슈퍼주니어의 무대에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방송 나올 때마다 슈퍼주니어 얘기를 계속하니까 계속 활동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대에 오르지 않는다고요? 김희철 씨가 지난 2015년도 이제 그 마지막 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뛰거나 춤을 추면 위험하다. 나중에 아예 못 걸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슈퍼주니어 이제 뭐 멤버로서는 활동하지만 무대에는 같이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능이나 콘텐츠 이런 유지로 좀 함께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진짜 교통사고 무서운 게요. 슈퍼주니어는 이게 2006년이잖아요. 2007년에도 이특, 신동, 은혁 그리고 규현 4명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현장 취재하면서 들었던 제일 끔찍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규현 씨 당시 생존 확률이 20% 미만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정말 난리가 한번 그때 났어요. 나흘 동안 혼수 상태였고 입원만 3개월에 4개월에서 규현 씨가 결국은 그때 그 후유증으로 사회복무 요원으로 현역 입대를 할 수 없었거든요. 2006년에 이런 일이 있고 2007년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슈퍼주니어뿐만 아니라 당시 가요계 정말로 교통사고 그리고 안전벨트에 대한 경각심이 엄청 높아졌었어요. 아무튼 무대 위에 그 희철 씨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좀 많이 아쉽지만 슈퍼주니어 팬이라면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스타니까 저는 갑자기 이 선배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덕화 선배님. 하지만 건강은 자신이 돌봐야지. 이덕화 씨도 사고를 당한 적이 있나요? 그럼요. 정말 젊은 시절에 그 이덕화 선배님 사고 소식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오토바이 그렇죠. 예. 거의 죽을 뻔했다. 맞아요. 너무 큰 사고였어요. 사실 전 이 얘기를 맨 처음 들은 게 어릴 적에 아버지가 오토바이 절대 타면 안 된다 하면서 예시를 들었던 게 이덕화 씨 사고였어요. 맞아요. 1977년 이덕화 씨가 25살 때 발생한 사고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한남동 쪽을 지나고 있는데 앞에 시내버스가 있어서 그 앞지르려고 하다가 범퍼에 부딪히면서 쓰러진 거죠.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무려 1,500바늘을 꿰매는 어마어마한 부상을 아니 당했고 1500바늘이요? 1,500바늘. 그래서 퇴원하는데 무려 얼마나 대체 와.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태어나는데 1년 병원에서만 1년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진짜 큰 사고였군요. 아니 우리가 15바늘만 꿰매도 너무 큰 수술이잖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대체 얼마나 크게 다치신 거예요, 그게? 와. 1,500바늘을 꿰맬 수밖에 없었어요. 이덕화 씨가 사고 때문에 엉덩이 살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로 엉덩이살이 좀 떨어져 나간 것이 굉장히 끔찍한 사고였다라는 건데 이 엉덩이살이 없으니까 다른 부위에 살을 떼어서 붙여야 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이식을 하시 그러니까 이 1,500바늘을 꿰매게 된 것이죠. 근데 당시 사고에 대해서 배우 임예진 씨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덕화의 문병을 딱 한 번 간 적이 있다. 그런데 몸이 거의 으스러져 있더라. 그래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보고 돌아왔다라고 전했는데요. 진짜 심각한 상태였던 만큼 이덕화 씨는 이 사고로 지체장애 상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이덕화 씨의 사고가 워낙에 좀 엄중한 상황이어서 소문에 돌기에는 이덕화 씨가 이번 주 안으로 죽을 것이다. 이래서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조의금까지 걷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조의금을 걷었어요. 진짜 심각했던 거죠. 네.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나 큰 사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한 모습으로 연기도 하시고 부탁해요. 그렇지. MC도 하시고 그리고 또 바닷가에서 낚시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경규 씨보다 더 건강해. 그러니까요. 정말 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팬으로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부탁해요. 아우 좋아. 최근 연예계에 유독 결혼 관련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결혼 소식부터 안타까운 결별 소식과 그 뒤에 숨겨진 사연까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연예계에 결혼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난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지난 6월 2일 양가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웨딩 마치를 울리고 현재 신혼의 단꿈에 빠져있는 배우 이연희 씨에 이어 이제 여러분들도 정착하세요. 지난 8월 29일에는 배우 강소라 씨가 코로나19 여파로 직계 가족만 모시고 약소하게 결혼식을 올리며 연예계 품절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금 한창 깨가 쏟아질 때죠. 신혼생활 중이시겠네요. 그럼요. 네. 그리고 오는 9월 13일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전진 씨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는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으로 에릭 씨에 이어 신화의 두 번째 품절남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식 일정을 연기한 스타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최강창민입니다. 최강 장민으로 갑니다. 예. 맞다. 지난 6월 12일 자필 편지를 통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 소식을 알렸던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 씨입니다. 9월 5일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현재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한 상황. 최근 반가운 결혼 소식을 전한 스타들의 핑크빛 러브스토리, 그리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지금 풍문쇼에서 공개합니다. 왜 이렇게 결혼 소식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까요? 궁금한 거죠. 궁금한 겁니까? 화난 겁니까? 궁금해서. 지금 화나신 거잖아요. 아니요. 너무 터져요, 지금. 너무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시기에 결혼 소식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예. 왜 이런 건가요, 도대체?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왜 이런 기쁜 소식이 쏟아지는 건가요? 네네. 웃으세요, 웃어.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 결혼 시즌은 보통 봄이나 가을이거든요. 네. 지난 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결혼을 다 미룬 분들이 한둘이 아니세요. 우리 김지영 네. 기자님도,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을 결혼이 몰린 건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정작 이게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풍문쇼에서 아주 간결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유형, 아주 특별한 배우자와 결혼한 스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연기한 스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식을 치를 필요가 있냐, 결혼식 뒤로하고 살림 먼저 차린 스타들이 있습니다. 어느 얘기부터 들려드릴까요?
그렇게 관심은 가지 않지만 순서상 1번부터 하죠. 1번부터. 네, 그 주인공 바로 가수 겸 배우 배슬기 씨입니다. 연기자 배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슬기 씨 하면은 벚꽃 댄스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 오, 빰빰빰빰빰. 배슬기 씨는 임팩트가 가장 셌던 여자 연예인. 남자는 천명훈, 여자는 배슬기. 맞아요. 당시에. 네, 배슬기 씨가 길거리 캐스팅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2005년 10월에 배우 오승훈 씨, 추소영 씨랑 같이 프로젝트 걸그룹 더 빨강이라는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배슬기 씨가 두 멤버에 비해서 좀 인지도가 낮았었거든요. 그러다가 2005년 11월에 S채널 실제 상황 토요일 리얼 로망스 연애편지 시즌2에 출연을 해서 벚꽃 댄스를 추면서 유명해집니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이 배슬기 벚꽃 댄스 따라하기 강자도 생길 만큼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그거 보면서 진짜 다 배웠어요. 그 이후에 이제 각종 예능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MC, 연기자, 화보까지 활동이 대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TV에 안 나오셔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지내신 거죠? 그건 제가 아는데 배슬기 씨가 2014년부터 중국 활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때가 이제 한창 중국에서 한국 프로그램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유행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슬기 씨가 중국에서 싱글 앨범 짠러라는 걸 내셨어요. 근데 그걸로 활동도 하시고 중국에서 이제 배우로도 활동하시고 가수로도 활동하시고 하셨었어요. 아니 보통 이제 여자 연예인들이 중국 활동을 하고 돌아오면 결혼을 하는 경우가 꽤 많네요. 우리 추자연 씨, 또 함소원 씨, 또 이번에 배슬기 씨. 다들 그렇게 일하러 갔다가 연애만 하고 올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겨우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배슬기 씨의 이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 깜짝 놀랐는데요. 언제 어떤 분이랑 또 결혼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배슬기 씨는 지난 8월 27일에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로 팬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요. 결혼은 남들 이야기로만 생각하며 살던 제가 앞으로의 남은 인생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라면서 오는 9월 25일에 결혼 예정이다 라면서 반가운 소식을 직접 전하게 되는데요. 배슬기 씨는 이 글에서 예비 신랑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비연예인이지만 마냥 평범하지만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확인 결과 정말 그녀의 말처럼 평범하지만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슬기 씨의 예비 신랑은요, 심리, 연애, 사회 이슈 등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올리면서 유명해진 이 크리에이터 심리섭 씨입니다. 현재 구독자 수만 무려 28만 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외에도 개인 방송 채널 컨설팅 업체도 운영 중이라고 해요. 나이를 보면은요, 배슬기 씨가 올해 35살, 심리섭 씨는 33살로 2살 연하입니다. 네. 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거면은 혹시 심리섭 씨의 채널에 배슬기 씨가 출연하면서 이게 좀 친해져가지고 연인으로 발전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확히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요. 확실한 거는 개인 방송이라는 공통점을 두 분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배슬기 씨가 지난해 3월부터 개인 방송 채널을 오픈해서 운영하면서 두 분이 가까워지게 됐고요. 연인으로 발전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 눈빛이 왜 그러세요? 소리가 약간 예. 눈동자가 안 보여요. 그렇죠. 아니요. 제가 지금 눈에 뭐가 들어가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이런 거 뭐 속도 위반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배슬기 씨가 정확하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 기간이 짧다 보니 혼전 임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원전 봉쇄를 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SNS에 예비 신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마치 가족처럼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봤을 때 연애 기간은 짧지만 뭔가 있으면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요. 네. 자, 그런데 결혼식 일정도 심각하게 다시 고려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배슬기 씨가 한 매체에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코로나19가 심각해서 여러 각도로 상의 중이다. 결혼식과 관련해서는 모든 걸 열어놓고 생각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로나19를 좀 보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별한 분과 결혼을 앞둔 또 다른 스타는 누굽니까?
일단 이분의 예비 신랑의 직함은 이사장입니다. 아우, 이사장. 일단 네, 이사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이사장과 결혼 소식을 알린 스타는요, 바로 OST의 영어로 떠오른 가수 벤입니다. 실력파야. 벤은요, 지난 2010년 3인조 여성 보컬 그룹 베베민용의 일원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솔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열애중, 꿈처럼 그리고 180도와 같은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벤 씨 하면은 그 드라마 또 오해영 OST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자꾸 떨리는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의 가슴에 방망이질했던 헤어져줘서 고마워. 질질 끌지 말고 헤어지자 그래 오늘은 꼭 헤어지자 작은 체구에서 그 엄청난 가창력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번 기회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만난 적도 없잖아요. 뭘 그냥 헤어져요. 가창력가에 이제 또 헤어질 때가 됐고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네, 가수 벤은 사실 지난해 9월 2일에 열애설이 보도된 이후부터 공개 연애를 해왔었는데요. 그러던 지난 8월 26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저희 둘 다 완벽하진 않지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며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면서 자신의 결혼을 알리는 장문의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팬들은 물론이고 벤 씨와 친분이 있는 연예인들도 댓글로 이제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배우 이주빈 씨, 가수 바다 씨, 알리 씨, 허각 씨, 솔지 씨 등이 잇따라서 축하의 글을 남겼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벤의 예비 신랑이 대체 누구냐 궁금해 하시는데 한양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이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대체 뭘 운영하냐 봤더니 2011년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이 세계 각국의 정부기관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 이 기후변화 그리고 자연보전 캠페인에 앞장서는 사회기관을 운영 중인 이육 이사장입니다. 대단한 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는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확장을 해서 운영 중인데 배우 윤균상 씨와 오나라 씨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대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벤 씨와 나이가 비슷한 건가요? 네, 이육 이사장은 벤 씨보다 3살 많은 33살이라고 하고요. 두 사람의 열애설을 최초 보도했던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지난해 6월경부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벤 씨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리틀비 친분이 있어가지고 듣기로는 이 이육 이사장이 교제 전부터 평소 벤 씨의 팬이었대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연애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니까 진짜 성공한 성덕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예비 신랑인 이 이육 이사장의 벤 사랑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열애설이 보도된 이후에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만나보니 벤의 인간적이고 능동적인 면에 반하게 됐다. 옆에서 봐도 그 자체가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굉장히 칭찬한 바가 있거든요. 또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벤의 이 앨범 사진을 찍거나 뭐 여러 가지 벤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글을 올려서 주변에서는 아유 팔불출이라고 굉장히 또 놀림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자, 열애 1년 만에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결혼 날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여서 조심스러운 시기여서 구체적인 결혼 날짜는 아직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혼식을 치르더라도 가족과 친지들만 모셔놓고 안전하게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배슬기 씨, 벤 씨보다 먼저 결혼 소식을 알렸던 배우 류덕환 씨도 어떻게 일정대로 이 결혼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류덕환 씨의 경우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의 교제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무려 7년 동안 교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10월에 결혼을 하기로 드디어 그 결실을 맺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7년 기다리셨으니까 1년 더 기다린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류덕환 씨를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 아역 배우로 보다 보니까 그 어린 이렇게 풋풋한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벌써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하지만 류덕환 씨는 올해로 34살. 그리고 데뷔한 지 29년 차 배우이십니다. 1992년 5살이 되던 해에 뮤지컬 제작자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M채널 뽀뽀뽀에 출연하면서 데뷔하게 된 류덕환 씨는요. 이후 드라마 전원일기, 왕초, 영화 어린 신부, 웰컴 투 동막골 등 불황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면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사실 뭐 유덕환 씨가 5살 때 뽀뽀뽀에 출연을 했었어요. 얼마? 제가 바로 뽀뽀뽀 아저씨였습니다. 유덕환을 키웠군요. 키웠어, 유덕환을. 다 했어. 그 많은 아이 중에 기억이 납니까? 전 유덕환 씨는 기억이 나요. 예, 유덕환 씨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영화가 천하장사 마동나라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씨름 선수인데 성 정체성으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워 했던 그 오동구 역할을 연기하면서 또 저한테 조언을 줬어요. 인연이 많고. 그 홍석천 씨의 좋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유덕환 씨의 또 연기력이 합쳐져갖고 그 해에 청룡영화상, 대종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뭐 드라마 신의 퀴즈 시리즈, 영화 국가부도의 날 등 명품 연기를 이제 선보이면서 정말 연기에서 성장을 했죠. 여기서 저의 궁금증은 29년 동안 이렇게 쉴 틈 없이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무려 7년 동안 비밀 연애를 해왔다는 점입니다. 예비 신부가 어떤 분이길래 열애설 한번 안 난 거죠? 네, 제가 레이더망을 켜고 막 이렇게 돌려봤는데 류덕환 씨 예비 신부는 정말 비연예인이라는 거 외에 누구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연애했는지가 전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기자들이 기대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누리꾼 수사대인데 일부에서 이 댓글이 달리기를 예비 신부가 2살 연하의 쇼핑몰 모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미모가 상당합니다. 누구시지? 궁금하다. 신인 시절부터 사실 유덕환 씨는 인터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진짜 좀 순수하고 연기에 대한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아마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서 교제 스타일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 비연예인인 여자친구를 더 보호하면서 장기간 연애하면서도 사랑을 키워왔고 결혼할 시점 되니까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류덕환 씨 팬들은 열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됐냐? 팬들이 촉인데요. SNS 사진을 보고 이 오빠 여자친구 있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류덕환 씨 팬들은 열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어떻게 됐냐? 팬들이 촉인데요. SNS 사진을 보고 이 오빠 여자친구 있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 이것 때문에? 모르시겠어요? 이 사진을 봐도 모르시겠어요? 이게 각도를 보세요. 각도, 배경. 누가 봐도 이게 데이트하다가 애정 어린 누군가 찍어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 댓글에 핵심은 저겁니다. 댓글 뭐라고 썼냐면 대부분 이거예요. 야, 남자 둘이 갔으면 머리도 안 하고 모자 쓰고 갔지. 머리 왁스 발랐지 않냐.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장소에 남자 둘이 가서. 남자 둘이 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왜요? 전 늘 그렇게 해요. 네네네. 저는 종업원한테 찍어달라고 하는데. 제 SNS에도 저런 거 있는데. 저거 있죠. 저도 봤어요. 상주 씨 거에서 그러니까요. 봤어요. 근데 왜 저는 왜 있다고 추측 안 하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직까지도 이 사진을 누가 찍어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딱 보면 이거는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애정이 있고 맞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정이 한 2스푼 정도는 들어가는 사진이다. 인정. 네. 이것은 여자친구가 아닐까라는 기자의 촉입니다. 예.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예상대로 유석환 씨 10월에 예정했던 결혼은 내년으로 좀 미뤘습니다. 그 영화계에서의 활동은 그래도 계속 예정대로 진행하겠죠. 네. 류덕헌 씨가 원래 그 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배우인데 네. 이번에는 연출자로 대중과 먼저 만나요. 배우 장영남, 김태훈 씨가 출연한 단편 영화 내 아내가 살이 쪘다가 오는 10월에 온라인 채널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제가 다음번 류덕환 씨 인터뷰할 때 물어보고 올게요. 저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제발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배우 성준 씨 아시죠? 네. 성준 씨도 결혼식을 앞두고 있지 않았나요? 네, 지난 2월 3일이죠. 저도 보도를 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 군복무 중이던 배우 성준 씨가 2018년 12월 입대 직전에 극비리의 가정을 꾸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소속사에 따르면 입대 전 결혼을 약속한 비연예인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고 결혼에 대한 법적 절차만 밟은 채 서둘러 입대를 했습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성준 씨가 아내와 아이에 대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복무 전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상근 예비액으로 남은 군복무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성준 씨가 모델 출신 배우여서 기럭지도 그렇고 정말 훈훈한 외모에다가 특히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서 귀여운 연하남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정말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당시 갑작스러운 결혼과 또 출산 고백에 많은 누나 팬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눈물을 항상 이렇게 누나 팬들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군 복무가 완벽하게 끝난 건가요? 그 지난 7월 초에 이제 성준 씨가 말년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복귀하지 않은 채 7월 27일 만기 전역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준 씨가 이제 전역과 동시에 SNS를 올렸는데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역 직후부터 결혼식을 준비했고요. 오는 9월 12일 날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에요. 이 자리는 가족 친지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스몰 웨딩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아무리 이렇게 복무전환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육아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아내분이 힘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빨리 더 진행을 해서 결혼식을 치르기로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아내분이 비연예인이라고 했는데 아내분에 대해서는 더 알려진 게 있나요? 2014년도 K채널 드라마 연애의 발견이 끝나고 제가 성준 씨랑 인터뷰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가식이 없고 솔직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당시 이상형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성준 씨의 성격이라면 충분히 그런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결혼식 자체를 포기한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결혼하는 날은 잡았지만 쿨하게 예식을 포기한 스타는 바로 아나운서에서 배우로 전향한 최송현 씨입니다. 최송현 씨는 지난 2006년 전현무, 오정연, 이지혜 씨와 함께 K채널 공채 32기 아나운서로 합격을 했는데요. 이후 뭐 상상 플러스, 좋은 나라 운동본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던 중 2008년 5월 퇴사 후 연기자로 지금 활동 중입니다. 지난 8월 12일 M채널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서 공개 열애 중인 남자친구와 오는 10월 10일 날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그냥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난 그냥 졌다. 왜냐면은 두 분 다 너무 미남 미녀여가지고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맞아. 그 훈훈한 외모를 소유한 최송현 전 아나운서의 예비 신랑은요, 다이빙 강사 이재한 씨입니다. 최송현 씨보다 3살 연상이고요. 두 사람이 커플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훈훈한 외모. 이게 마치 약간 조승우 씨, 혹은 박해일 씨를 좀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다이빙하는 분들이 비주얼도 또 훌륭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몸매도 좀 맞아요. 좋으시고. 근데 최송현 씨도 이런 훈남을 다이빙하다가 이게 만난 건가요? 네,
두 사람의 열애설을 저희 매체에서 써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다이빙이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어요. 최송현 씨가 이 다이빙 실력이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 상당히 수준급이에요. 그래서 개인 SNS나 이 채널을 보면은 다이빙 사진이 정말 많거든요. 지난해 6월이죠. 최송현 씨가 필리핀 세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수중 촬영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재한 씨가 그러니까 이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인데 세부에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됐고요. 3일간 같이 다이빙을 했다고 해요. 그곳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고요. 이 다이빙이라는 취미도 있지만 또 공통 관심사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 편집이라고 해요. 서로 그런 거를 물어보고 문의하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바닷속이잖아요. 세상에 둘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너무 서로에게 로맨틱하다. 의지하고. 로맨틱. 그 세부에서 3일이 얼마나 로맨틱했겠어요. 맞아요. 제가 프리다이빙 저도 배우는데 그거 맞아, 진짜 맞아. 물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요. 딴 세상이에요. 정말 너무 좋아요. 거기 이렇게 고요하잖아요, 되게.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공포심이 지금 너무 예쁘다 이거 하는데 맨 처음 들어가면 공포심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꽉 잡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드레날린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네, 두 사람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최송현 씨가 예비 신랑인 이 이재한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생명체다. 숨만 쉬어도 예쁘고 제가 일희일비하는 성격인데 그런 저를 바다처럼 품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애정을 나타냈습니다. 생명체. 폭 빠졌네요, 폭 빠졌어. 폭 빠졌어. 자, 무한 사랑을 받고 계신데 최송현 씨가 그런데 프로포즈를 무려 7번이나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 예비 신랑인 이재한 씨가요. 최송현 씨와 사귄 지 29일 만에 일단 한 달도 안 돼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일단 급한데. 이 분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닷가, 이 필리핀 바닷가로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때 최송현 씨가 살짝은 눈치를 챘대요. 이거 뭔가 있구나라고. 그리고 여행 첫째 날 밤에 이재한 씨가 별 보러 가야 된다고 나가자고 했대요. 이때 최송현 씨는 속으로 때가 왔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반지를 건네면서 프로포즈를 했고 그리고 이 밤마다 오늘, 내일, 글피 계속 7차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와. 다른 날이네. 비슷한 시간대에 매일 다른 사진이 찍혔구나.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귄 지 29일 만에 이게 결혼한다고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사실 어느 부모님이 맞아요. 그래, 드디어 네가 단짝을 발견했구나 해라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집안에 반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최송현 씨 집안은 굉장히 유명한 법조인 집안입니다, 사실. 그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자 변호사로 법조계의 유명한 엘리트로 정말 명성이 자자하죠. 그리고 이제 그 최송현 씨가 이제 세 자매 중에 막내인데 두 언니도 법조인 출신이에요. 보면은 첫째 언니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한민국 로펌의 변호사로 좀 활동 중이고 둘째 언니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법조계 집안이어서는 아니지만 반대가 심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단 법조계 집안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딸 부잣집 그 아버지들이 특히 엄합니다. 딸을 너무 또 아끼는 마음에 이 마음 돌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설득을 한 건가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이 예비 사이 맞을 분들이 계시면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최송현 씨 아버지가 이재한 씨를 보고 숙제를 2가지를 내줬다고 해요. 숙제? 첫 번째 숙제는 뭐냐? 삶의 계획표를 한번 짜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를, 송현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글을 써오라고 했대요. 근데 이 이재한 씨가 첫 번째 숙제를 너무 잘해온 것이죠. 사실 삶의 계획표.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가 없는데 이 글을 보고 승낙을 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내용이 좀 좋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데 레포트 어떤 내용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A뿔 받으셨군요. A뿔 받으셨네. 교수님이다 일단
이재현 씨가 서술한 이 삶의 계획 표현은요, 본인의 장기죠. 최고의 다이버가 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작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두 번째는 송현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아버님, 저는 송현이를 사랑합니다. 송현이와 사계절을 지내면서 서로 같은 곳을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내니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이 편지 말미에는 사랑스러운 막내딸을 세상에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거든요. 슬쩍 보니까는 일단 구어체보단 문어체에 가까워요. 그렇죠. 법학과 출신이 아닌 장인어른의 마음에 조금 흡족했을 것 약간 같고요. 예스러운 문장을 썼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어떤 식의 문법과 문체를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내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쏙 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정도는 느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부모님 허락을 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왜 포기했을까요? 아무래도 시기상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최송현 씨가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없으시대요. 결혼식이 너무 하기가 싫다. 내가 정말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초대해도 초대하지 않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고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경계를 정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어렵긴 하죠. 라고 말하면서 2020년이니까 뭐 유치하게 10월 10일에 결혼할까 생각 중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최송현 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개그맨 동료 중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분이 계세요. 아, 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안영미 씨. 좋아. 안영미 씨는 지금 뭐 결혼뿐만 아니라 현재 남편과도 강제 별거 중입니다. 별거 중이에요, 지금. 왜? 네, 맞습니다. 지금 안영미 씨가 코로나19 때문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남자친구랑 5년 정도를 교제를 했어요. 원래는 올해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못 올리는 대신 2월 29일에 혼인신고를 해서 이미 법적 부부가 됐는데요. 근데 이 사실을 무려 5개월이 지난 7월 3일에 알렸다는 거예요. 저 이미 유부녀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예. 안영미 씨가 프로포즈를 받고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나는 개그인 줄 알았어요. 정말. 예. 뭐 소식이 전혀 없었다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뒤늦게 알려졌어요. 본인이 혼인신고한 거를요, 비밀로 한 건 절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주변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혼인신고를 하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2020년 2월 29일. 왜 그동안에 싱글 행세를 했습니까? 네! 싱글 행세를 하진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 혼인신고했어 라고 열심히 퍼뜨렸습니다. 언론에 왜 써 나오지 않았죠? 네? 제 말이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더이다. 아무도 기사를 안 써줬어. 이게 사실이에요? 저 심지어 아파트 주민한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일도 퍼지지 않고 지란 씨가 일도 퍼지지 않아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야, 이거 오픈돼.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사가 되지 않았다. 알려지지 않았다. 모두가 지켜줬네요. 야, 이거 너무하시네요, 기자님들이. 문제는요, 제가 볼 땐 안영미 씨의 성향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기자들도 알고 대중도 아는데 날짜가 문제예요. 2월 29일. 아이고. 2월 29일 4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이날 안 하는데 2월 29일 날 해서 이 얘기는 우리 결혼합니다. 언제? 12월 32일이에요. 이거랑 내가 좀 비슷한 느낌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농담인 줄 알았을 거다. 농담인 줄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진짜로 2020년엔 2월 29일이 있습니다. 그 4년 중에 하루였어요. 네, 안영미 씨는 실제로도 자기가 이제 결혼하는 거에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서 스스로 많이 알리고 다녔어요. 한동안 저한테 하는 인사가 이거였어요. 야, 이상준, 나 이제 결혼한다. 넌 보지 마라. 야, 이상준, 나 이제 결혼한다. 넌 보지 마라. 이러고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식이 그게 뭐지? 진짜로 생각 안 하고. 그게 뭐지? 근데 진짜로 진짜 결혼을 제 친한 분이 안영미 씨 매니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농담을 안영미 씨는 24시간을 하시거든요. 계속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걸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풍문시회 안영미 씨 결혼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안영미 씨답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요? 웃으면서
여러분 결혼은 했지만 실체가 없어서 영혼 결혼식을 한 것 같습니다. 남편분이 미국에 계시다. 그걸 한 이후에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영혼 결혼식을 한 것 같다고 웃으면서 결혼 이후에 떨어져 있어요? 예, 지금 미국에서 진짜 안영미 씨 보면 늘 에너지 넘치고 정말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분과의 러브 스토리도 그냥 평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연예인들에게 어떻게 만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지인 소개요. 무슨 모임에서 만났어요?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근데 안영미 씨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안영미 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 자주 게스트로 출연을 하면서 요즘 너무 외롭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외쳤었던 거예요. 이걸 개그로 썼었는데 때마침 한 청취자가 본인도 동성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자신과 소개팅을 하자! 라면서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 연결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재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분이 계속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안영미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사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영미 씨가 처음에 장난인가 싶었는데 계속 오니까 뭐야 하면서 이제 제작진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해서 만난 거죠.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안영미 씨 스토리는 뭐 거의 영화에 나올 법한 맞아.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상준 씨 그리고 뭐 프로포즈도 굉장히 남달랐다고 들었는데. 예, 근데 로맨틱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이제 남편분이죠 지금은. 근데 남자친구분이 연주회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공연장에 둘밖에 없더래요. 벌써 로맨틱. 그래서 이거 뭐지라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음악이 나오길래 이게 뭐지 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안영미 씨를 데리고 가서 이제 딱 다이아몬드 반지를 딱 꺼내면서 프로포즈 오래 기다렸죠. 너무 미안해요라면서 무대 위에서 청혼을 했다고. 오열각이다. 이때 안영미 씨가 그 트레이드마크인 춤을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그 트레이드마크인 춤을 췄을까요? 안 췄을까요? 이거요? 너무 이뻐서. 제가 알기로 남자친구 앞에서는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안영미 씨 남편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지는데요. 안영미 씨의 남편분은 현재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안영미 씨가 남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왕좌의 게임에 칼 드로고 역할을 맡은 제이슨 모모아. 이거 진짜 멋있는데. 이거 진짜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고? 되게 남자답게 생겼나. 근데 2월에 혼인신고를 했으면 지금 한창 두 분이서 깨를 볶아야 되는데 맞아. 강제 배거란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모든 게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안영미 씨 이제 남편분이 사실 게임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근무하다가 발령이 난 거예요.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생활 중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왕래가 없어지고 지금 벌써 5개월째 강제 배거 어떡해. 결혼을 했는데 지금 볼 수가 없는 연인 때보다 더 못 만나고 있어요 지금. 더 애틋하겠네요. 그럼요. 예. 네, 스타들의 연인 결혼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혼 소식을 전해 주목을 받은 스타도 있습니다. 배우 네, 스타들의 연인 결혼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혼 소식을 전해 주목을 받은 스타도 있습니다. 배우 양정아 씨가 최근 당당히 이혼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 바로잡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8월 25일이었는데요. 양정아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는 돌아온 골드미스라고 밝혔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골드미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돌아온 싱글이라 하면서 스스로 돌싱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양정아 씨가 골드미스로 각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예전에 그 연예계 골드미스들이 막 총출동해서 그 예능 프로그램 굉장히 재밌었던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엉뚱하면서 굉장히 솔직한 매력으로 맞아요. 큰 사랑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이제 골드미스의 대명사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양정아 씨가 굉장히 외모가 도회적이면서 당찬 이미지라서 골드미스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지난 1993년 M채널 공채 탤런트 22기로 데뷔한 양정화 씨는 탄탄한 연기력 그리고 미모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M, 뭐 엄마가 뿔났다 등에 출연을 하면서 연기자로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는데요. 그러던 2008년도입니다. 골드미스가 간다라는 예능이었는데 여기에 출연을 해서 그동안 드라마에서는 뭔가 좀 이지적이고 뭔가 좀 똑부러지고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런 이미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소탈한 맏언니 이미지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양정화 씨가 결혼했을 때 많은 분들이 축하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야, 골드미스가 드디어 간다. 드디어 그러면서 맞아. 엄청난 화제가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양정화 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3살 연하의 비연예인 사업가 지난 2013년 12월 20일 결혼했는데요. 당시 양정화 씨의 결혼도 화제였지만 두 사람의 연애 기간도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뭐 류덕환 씨처럼 연애를 아주 길게 했다든지 그런 건가? 아니면 연애가 아니면은 숨겨놓은 거야. 남자친구를 숨겨놨구나. 그렇죠. 오랫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두 사람은요. 열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식은 바로 다음 달인 열애 4개월 만에 했습니다. 일사초보속이죠. 네. 제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4개월이면 빠르긴 정말 빠르시네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의혹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당시 양정화 씨 측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요. 절대 혼전 임신은 아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다 결혼을 해야 될 시기이다 보니까 서둘렀던 것 같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결혼할 때 양정화 씨가요. 이 남편에 대해서 남자답고 듬직한 예비 신랑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당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공고했던 것 같아요. 네.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건 거의 첫눈에 반했다는 건데. 그렇죠. 양정화 씨의 전 남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양정화 씨 전 남편은 뭐 일단 그 오랜 시간 해외에서 이제 있다가 사업가로서 이제 뭐 지적인 매력이 있다, 뭐 남자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양정화 씨보다 3살 연하지만 굉장히 좀 어른스러웠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혼 이후에도 방송에 출연해서 꾸준히 이제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시 남편의 권유로 MCJ도 수락하셨다고 들었고요.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 이제 헤어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양정화 씨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짠 하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정화 씨의 이 이혼 소식이 전해진 게 지난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양정화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2017년 12월 남편과 법적 절차를 밟았다라면서 이혼 소식을 알린 바가 있거든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이라 소속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개인적인 부분인 만큼 추측성 이야기는 자제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한 40년 넘게 다르게 살다가 만났으니까 뭐 성격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할 뿐이지 사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네. 자, 2017년이면 이혼을 한 지 횟수로 4년째 접어드는데요. 양정화 씨가 이렇게 뒤늦게 이혼 사실을 밝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정화 씨가요. 아직도 미혼인 줄 알고 있거나 혹은 잘 살고 있다라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더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눈여겨볼 점은 양정화 씨의 현재 마음인데요. 직접 이혼 사실을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건 오해를 직접 밝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직접 돌아온 싱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극복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는지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양정화 씨 지난 7월부터 복면가왕이나 비디오스타 같은 예능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능에 복귀 시동을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예능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도 본업이 연기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나 영화로 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양정화 씨의 고백이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골드미스로 알려졌던 또 다른 스타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요. 네, 이분은 사실 양정화 씨보다도 먼저 본인의 이혼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골드미스로 알고 계세요. 이분은 승무로의 대표적인 시인 스틸러인 진경 씨입니다. 저도 이분이 이제 골드미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요. 그렇죠. 대부분 이런 반응인데 진경 씨가 자신이 이혼했다고 하면
뭔가 못 믿겠다. 아니면 미혼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3월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진경 씨가 출연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미혼으로 뜬다며 과거 이혼을 한 돌싱이라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아니, 진경 씨가 미혼이라고 알려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미혼이라는 오해를 받기 시작한 건 진경 씨의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 말? 어떤 말이죠? 지난 2012년 한 인터뷰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진경 씨가 K채널 인기 드라마 넝쿨제에 굴러온 당신에서 극중 국어 선생님이라는 이 직업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는 듯한 말투를 사용해서 우리 땅에서 직접 키워 신선한. 네, 당시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이 45.3%. 이게 진짜 많았어요. 정말 높은 시청률인데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진경 씨가 인터뷰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인터뷰에서 했었던 말 한마디가 오해의 불씨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서 기자가 진기혁 씨에게 결혼할 생각 없으세요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진기혁 씨가 결혼할 생각 없어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진경 씨는 이혼을 했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한 건데 이 기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아직은 싱글인 그녀는 결혼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진기혁 씨가 골드비스이자 미혼 이미지가 이제 굳혀진 거죠. 네, 이게 기사가 잘못 보도됐다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진경 씨는 그냥 골드미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자는 아무 생각 없이 초혼의 의미로 물어봤던 것이고 진경 씨는 거기다 대고 아우 저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어요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진경 씨야말로 되게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동안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미혼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괜히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솔직하게 사실을 밝히면서 그동안 이제 묵은 채증이 좀 쫙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진경 씨는 언제 결혼을 하셨던 건가요? 진경 씨의 결혼 소식이라든지 이혼 소식 그리고 전 남편에 대한 정보 등 사실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무명 시절 때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 당당한 모습에 더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워낙 뭐 작품에서 카멜레온 같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안 그래도 팬이었거든요. 이 행보가 계속돼요. 오는 9월에는 K채널 주말 드라마죠. 오 삼광빌라에 출연을 하기도 돼 있고 영화 소년들 야차에 출연 또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계속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면서 종횡무진하는 진경 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재벌과 자제와 아나운서의 만남은 늘 화제를 모으는 대중의 큰 관심사인데요. 최근 결별설이 제기돼 뜨거운 주목을 받는 커플이 있습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지난 2018년 12월 결혼식을 전하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출산 소식까지 전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B 매거진의 박서원 대표와 전 제인 채널 아나운서 조수혜 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 27일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나란히 이름이 올라왔어요. 왜 이름이 갑자기 올라왔을까 해서 살펴보니까요. 각자의 SNS에서 신혼이나 서로의 즐거운 한때의 사진들을 모두 삭제를 하고 팔로우라고 하죠. 이 친구 맺기를 차단한 정황이 포착이 돼서 이에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증폭이 된 겁니다. 두 분 모두 평소 SNS 활동을 엄청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그동안 박서원 대표랑 이 조수혜 전 아나운서 부부 같은 경우는 이 재벌가 부부답지 않게 평상시 SNS에서 이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자주 공개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서로와 관련된 모든 사진들을 완전히 다 두 사람이 함께 삭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화설을 넘어서 결별설까지 가게 된 것인데 사실 스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끔씩 서로의 그러니까 서로를 언팔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약간 싸웠을 때 바로 댓글이 달리거든요. 그러면 이 느낌을 알아차리고 바로 또 팔로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논란이 커지지가 않고 일단락이 되는 것인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공식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로를 다시 팔로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수혜 전 아나운서가 그 스포츠 여신이라고 활약하던 그 프로그램에서 박서원 대표를 만나지 않았나요?
그렇죠. 예. 그 조수희 아나운서가 이제 결혼 그 직전까지 저랑 같이 방송을 해서 그때 이제 그때 회식할 때 얘기한 거예요. 저희한테. 뭐 그 조수희 아나운서가 스포츠 프로를 하니까 야구장에 자연스럽게 방송하러 간 거고 이 박선 대표도 역시 그냥 자기 이제 야구 다니니까 거기 있었던 거고 관계자끼리 서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를 한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첫 만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황영진 씨가 촉이 좋잖아요. 있어요. 아니 같이 방송을 했으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방송할 때 뭐 남자친구가 이제 나이 차이가 많다. 저도 아내랑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그거 물어보더라고 자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 그런데 눈치를 못 챘어요? 아니 눈치를 누구나 챌 수 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진작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촉이 안 좋네. 촉이 별로네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길래 거기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진짜 비밀로 왔어요. 그러다가 결혼 직전에 이제 알았어요. 그분이 박서원 씨라는 거를. 그리고 발표를 하시고 박서원 씨가 녹화장에 찾아온 거예요. 진짜 나갔어야 스태프도 챙기고 막 그때 조수희 아나운서도 막 챙기고 그 모습 보고 같이 회식도 가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직전에 알아. 네네. 네, 두 사람이 2018년 12월 8일 올린 결혼식 또한 비공개로 치러져서 대중이 굉장히 궁금했었죠. 열애부터 결혼까지 모든 것을 신비주의 벨에 꽁꽁 싸 놓았었던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그 사생활을 조금 공개를 하게 됩니다. 바로 결혼식 이틀 후에 SNS에서 결혼식 화보 그리고 결혼식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결혼식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반가운 소식을 전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 만인 2019년 5월 조수혜 전 아나운서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조수혜 전 아나운서는 출산 후에 남편과의 다정한 모습이나 또 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 등을 개인 SNS에 많이 올렸습니다. 박서원 대표 역시 지난해 7월 조수혜 전 아나운서가 찍은 듯한 가족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다정해 보이네요. 우와. 진짜 다정해 보이죠. 실제로 근데 저 다정합니다. 사진이 다 삭제가 된 것이죠. 사진을 삭제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이 팔로우를 끊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게 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일단 두 사람이 SNS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의지면은 계정이 닫혀야 되는데 계정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팔로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유독 부부인 서로에게만 언팔로우를 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시물들을 보면은요. 다 2018년도 거거든요. 2019년, 2020년께 사라졌어요. 두 부부가 2018년 12월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 두 사람이 남겼던 흔적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사람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분이 팔로우를 끊은 지 조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다시 팔로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요. 네, 그냥 입장 이제 발표도 없고. 예, 입장 발표도 없고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 루머에 대해서 두 사람이 밝힌 입장이 있나요? 네, 두 사람이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이 이 서로를 언팔로우하고 이 사진을 삭제한 순간부터 기사화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판단들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조수혜 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기사화가 된 다음에 이 포털 프로필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인스타 계정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고 관심을 주는 게 좀 싫은 것이죠. 사실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는 두 사람만이 아는 거지만 이 정도로 이 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두 사람이 언젠가는 좀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실이 알고 싶은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으로 들어오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채널 A